안녕하세요.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. 오늘은 이제 기분 좋게 증시가 세게 올라왔네요. 일단 오른 이유를 잠깐 보면 일단 미국 부채 한도가 연말까지는 일단 해결이 될 것 같고,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는 불발될 것 같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하락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증시가 오늘 올랐는데, 사실 뭐 시황은 거시경제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황은 맨날 말씀드리지만 돈 많은 놈들, 예를 들면 전 세계 메이저 증권사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합니다. 아마 주린이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건데 계속 주식을 이제 하시다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. 그래서 경제 대공황급 아니면 그냥 알고는 있으면서 그 알고 있는 정보 기반으로 타이밍을 분석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일단 시황은 이 정도만 보고 이제 보강산업 먼저 봐봅시다. 보강산업 보시면 오늘 15% 상승하면서 바로 크게 반등해 줍니다. 제가 보강산업 어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확실히 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. 안 보신 분들은 이제 꼭 어제 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. 위에 태그 걸어 둘 테니까요. 어제 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보시면 어제 마이너스 21%, 종가로 마이너스 18% 하락한 이유를 정리를 했을 때, 첫 번째가 모멘텀적으로 이유가 없다. 거래량 보니 세력 이탈이 없다. 세 번째가 세력 이탈이 없는 걸로 근거로 분봉을 분석해보니까 인위적인 하락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개미 물량을 맘먹고 털어내고 물량을 흡수했다. 그래서 결론은 내 시가 보고 추매할 거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15% 상승한 결과를 보면 제가 설명드린 분봉 분석이 꽤 잘 맞죠? 오늘 제가 추매는 안 했습니다. 일봉 차트를 보면 이 아래 쪽에 박혀서 시작을 했으면 강력하게 추매하려고 했는데, 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만큼만 그대로 홀딩했습니다. 결과를 보니까 아쉽긴 하네요.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괜히 무리하게 중간에 들어갔다가 하락 맞으면 멘탈만 나갑니다. 이제 보강산업 향후 그림을 살짝 보면 일단은 오늘 분봉 한번 봐봅시다. 꽤 많은 거래량들을 중간중간 터트리면서 올라갔습니다. 쭉. 그리고 생각보다 밀리지도 않고 쭉 올라갔습니다.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돈을 많이 써서 세력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나오는 개미 물량, 단타 물량들을 다 흡수하면서 올린 거죠. 이제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. 일봉으로 다시 갈게요. 자, 하락을 강하게 시켜서 일반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, 동시에 다음날에 강하게 매수를 해서 물량들을 다 흡수해서 다시 올려놨을까요? 대체 왜?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첫 번째는 안 나가는 놈이 있어서 그냥 밀어버린 경우, 두 번째가 시기가 앞당겨진 경우입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안 나가는 놈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을 시켰을 겁니다. 왜냐? 저처럼 이제 신경 안 쓰고 해서 가치만 보고 들고 있는 놈이 있을 거니까. 그래서 아마 어제 봉에서는 절대로 안 나갔을 거고, 안 나간 걸 확인하고 오늘도 더 밀어버렸을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아닙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경우, 시기가 앞당겨진 경우, 제 생각에는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. 생각보다 폭발시킬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.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흔들어서 개미들을 한 방에 다 털고 올릴 때 물량 싹쓸이 해버린 겁니다. 그리고 털 때 거래량을 보시면 장대 음봉 보시면 여기 장대 음봉의 거래량, 그리고 상승시킬 때 거래량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. 그걸 밀어봤을 때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며칠 있다가 상승을 바로 시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단 조건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장이 이상이 없을 경우입니다.
여튼 그래서 제 결론은 시기가 생각보다 앞당겨져서 강력하게 털어낸 걸로 보이고, 이 사이 구간, 이쪽에 이 사이 구간에서 며칠 있다가 위로 쭉 갈 것 같다, 요렇게 정리되겠네요. 그림을 그려드리면 느낌상 요렇게 될 것 같네요. 보강산업은 이 정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다음은 오늘 추가 매수한 현대공업이랑 현대바이오랜드. 일단 블로그 포스팅 한 걸 보면 제가 성장주에는 현재 비중 많이 들고 있지 않고 조금씩 채워가는 중입니다. 현대공업은 이제 성장주로 원래는 1.2% 비중으로 갖고 있었는데 2.5%로 늘렸고, 앞으로 천천히 더 늘릴 생각입니다. 현대바이오랜드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보시면 6.25에서 7.6%로 비중을 늘렸습니다. 요건 이제 비중 7% 요게 비중을 다 채운 겁니다. 일단 현대공업부터 볼게요. 현대공업을 이제 매수한 모멘텀 및 재무 분석은 이전 현대공업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, 오늘 매수한 이유는 전적으로 차트입니다. 일단 지지선 저항선을 보시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건 기회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. 만약에 이 지지선, 마지막에 검은 색깔 보이시죠? 이 지지선을 뚫어버리면 다음 지지선은 여기 있습니다. 여기.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공업이 여기서 이까지나 떨어질 수가 있나? 요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요거는 재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. 현재 현대공업은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일단 연간으로 보시면 하락했다가 다시 성장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때 이번 연도 1분기, 2분기 역시 잘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일봉 차트로 가보면 여기까지는 너무 싼 가격대입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이 빗금을 그어드리면 이 사이를 기어다니지 않을까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더 하락하면 완전 저평가 가격대라서 하락하는 족족 줍줍할 생각입니다.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일단 현대공업은 요정도 설명드리면 왜 샀는지 설명드린 것 같고, 다음은 현대바이오랜드는 이제 보시면 요놈 역시 최저가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한 거냐면, 그 근거가 일단 여러분들 요즘에 축구 보시는 분들 있나요? 이 피해 관중들 엄청 많은데 마스크를 안 씁니다. 미국도 마찬가지죠. 이제 해외는 위드 코로나 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라인이 저점 이거 이제 이렇게 기어가든 상승하든 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비중을 완전히 다 채웠습니다. 그리고 그 근거가 재무 차트입니다. 이번 연도 보시면 1분기, 2분기를 보면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죠.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유사하죠. 그에 따른 당기순이익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건 화장품이 옛날만큼 팔리고 있다, 이거이고, 제가 좀 더 보는 관점은 현재는 아직 완전히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서 두 가지가 섞여서 옛날만큼 팔리는 건데, 첫 번째가 보복 소비입니다. 화장 안 하다가 다시 화장하려니까 없는 거죠, 화장품이. 근데 화장품은 하나 사면 아쉽죠. 그러니 없는 거 몇 개, 그리고 똑같은데 색깔이 다른 거 몇 개를 더 사는 겁니다. 이것 때문에 아직 완전히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서 완전히 매출이 올라가지 못하지만 보복 소비 때문에 이전 매출과 동일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한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. 현재 치료제 백신 계속 진행되어서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라고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, 네, 제 생각엔 델타 다음 거만 아니면 아마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잘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차트를 다시 보시면 이 라인이 마지막 저점이다 생각하고 비중을 싹 채운 겁니다. 요것도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뭐 오늘은 이제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, 네,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